안녕하세요. 경기주간 오대뉴스의 김현임입니다. 기분 좋은 향기는 사람의 정신건강에 좋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요즘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런 스트레스를 예방하는데 쌉싸름하면서도 시원한 소나무 향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타시타철 향긋한 소나무 향처럼 기분 좋은 소식 가득 안고 경기주간 오대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겨울 밤거리는 더욱 춥고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랑의 체감 온도탑의 수치는 추운 겨울일수록 더 쑥쑥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체감 온도 100도를 달성하기 위한 60일간의 대장정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일 경기도청 사거리에서 희망 2000구 나눔 캠페인 발대식과 사랑의 체감 온도탑 제막 행사를 가졌습니다. 도모금회는 사랑의 열매와 나눔,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벌여 내년 1월까지 12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우리 이웃, 바로 우리 형제, 우리 모두 다가 어려움 속에서도 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마음, 따뜻한 손길을 나눔으로써 우리 이웃의 희망의 불씨를 지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의 체감온도 올리기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캠페인 기간 동안 사랑의 열매 달기, 방송 모금, 사랑의 지로 모금, ARS, 사랑의 계좌 모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다 위를 가르는 코리아 매치컵 세계 요트 대회가 내년 여름 경기도 화성과 안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경기도와 요트협회들이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경기도와 대한요트협회, 경기도요트협회, 세일 뉴질랜드 인터내셔널은 지난 11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2009 코리아 매치컵 세계 요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월드매치 레이싱 투어 경기의 하나로 내년 2회째를 맞는 코리아 매치컵 세계 요트 대회를 올해와 같이 화성시 전곡항 및 안산시 탄도항 일대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서 체결에 따라 세계 요트 대회의 승인과 사무국 구성 등 세부적인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의 소형 선박 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는 훈훈한 이야기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 자원봉사자들의 사랑탄 릴레이 행사입니다. 나눔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청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경기사랑봉사회 등 봉사자 160여 명은 광명시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을 전달하는 사랑탄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연탄을 날랐으며 무허가 주택 밀집 지역 중에 도움이 절실한 15가구를 선정해 연탄 300장씩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연탄 배달을 통해서 우리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이 차가운 겨울 우리 다 함께 손잡고 서로 몸을 녹이면서 따뜻한 체온을 나누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사랑 나눔을 실천한 이들의 모습은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의 주요 정책 회의 내용과 행사를 소개해드리는 허승 대변인의 정리의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주한 미군 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현안 보고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두 건의 전문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경기도 정신보건사업 전략에 대해서 이영문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장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비와 도비 각 50%씩 7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만든 국내 최초의 광역정신보건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살 예방 위기 관리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경기도의 자살 현황을 보면 2007년도 대한민국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8명, 일일 평균 34명으로 우리나라 사망 순위의 4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자살 사망률이 2006년도 22.1명에서 2007년에는 23.2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 중에서 유의할 만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31개 시군별 자살률을 비교를 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포천, 연천, 양평, 동두천, 가평 이상 5개 시군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지역에서 소득 수준, 또 생활 환경, 그리고 규제나 기타 등등에 관한 사항들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경기 북부 또 동부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을 오늘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취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전문가 브리핑은 담배로 인한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입니다. 이 건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현재 소방당국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어서 국고 보조율이 1%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우리 도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나 우리 소방 재정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일고 있는 것과 맞추어서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담배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1974년도에 미국 상원에서 발의를 하여 자동 소화되는 담배만 사용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어서 2004년도 6월 28일에는 뉴욕주에서 최초로 화재 안전 담배만 판매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후로 현재까지 17개 주에서는 동법이 시행되고 있고 20개 주에서는 법이 통과가 되어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나머지 7개 주에서도 동법이 제정됨이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담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담배로 인한 화재 위험 등에 대한 소송이 3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9년간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는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회적 환기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판례가 바뀌고 법이 제정되는 아주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비춰봐서 우리나라에서도 담배로 인한 해악 그리고 담배로 인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편 타당성에 의거하여 이러한 법이 실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 소방당국에서 소방재정 확충과 더불어서 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실국장의 현안 보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발표 이후
우리 도내 기업의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경기 도내에 46,359개에 해당되는 기업체들의 규제 개선에 관한 서한 등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12월 3일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17일 동안 296개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중견기업이라 하면 이제 종업원 수 200명 이상을 말합니다. 규제 개선에 따른 기업 투자 계획 및 도해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현재 기업의 투자 계획이 있으나 결정 시기를 미루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지연 사유를 알아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함이며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도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이 조사 결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께서 서진캠, 르노, 삼성, 광명, 기아차 등을 방문하셨는데 앞으로도 삼성, LG, 하이닉스, 코오롱, 쌍용 자동차 등 여러 기업들을 추가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주한 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대책에 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미군기지 이전이 2012년 이후로 3, 4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방부와 미군 사이에 분담금에 관한 사항이 합의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지 이전 시기를 12월 중으로 청와대에 보고하고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그동안 이 미군 기지가 이전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특히 의정부, 동두천, 평택 등의 피해가 막심함을 그동안 국회와 청와대, 미군,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알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서 2015년까지 기지 이전이 3년간 지연될 경우에 연평균 3,232억 원, 토탈 3년간 9,696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것으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추정치로 우리가 가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부 정책이 형평성을 잃고 신뢰도를 잃음에 따라서 지역의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 기지 주변의 임대주택을 현재 2,200가구를 지었는데 그동안 미군과 계약한 게 1,000세대, 내국인으로 대체한 게 800세대, 그리고 400세대는 아직도 공실로서 이를 미군 기지를 이전을 예상하고 지은 그런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도는 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피해를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8년 반환 예정인 동두천시의 캠프 모빌, 캠프 캐슬 등을 우선적으로 반환할 것을 요청하며 동두천 산업단지 100만 평 조성, 그리고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조기 준공할 것 등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도내 국회의원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기지 이전 시 지자체와 사전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것이 올바른 국가의 정책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를 보는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해서 국가의 보상과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 이러한 법안이 논의가 되는데 우리 언론들에서도 우리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차량 목조문화재 배치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된 소방차량 30대 중에서 우리 목조문화재, 특히 사찰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강원도의 낙산사라든가 서울의 숭례문 등이 전소되는,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서장대가 소실되었던 이러한 사례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노후된 차량 30대 중에서 가장 사용이 가능한 7대를 엄선하여 이를 보수하여 무상으로 해당 문화재 측에 양해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10분에서 25분 이상 소방차 출동 기간이 걸리면서 적시 대체를 못하고 있는 점을 바로 문화재 근처에 소방 차량을 상시 배치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도시 분야의 핵심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가 어려움에 따라서 경기도 내에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009년도에도 이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위한 홍보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현재 청약자 대기자 위주로 이제 홍보를 하는데 가격 할인 또는 전매 기간 완화 등의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한 명분과 현실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따른 지역 간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포함된 수도권의 인구 쏠림 현상과 기업 편중 현상 등을 막기 위한 성장 억제책으로 지난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본격 시행됐다. 그 후 1990년대 중반 지방과의 균형발전 개념이 나오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중요시하기 시작했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가 적용돼 왔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가 법제화된 지 25년이 됐지만 지금도 지방은 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컷 뉴스는 국가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먼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경제학 박사를 만나보자.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 축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하고 한 축으로는 지방을 지원한다는 거죠. 지금도 지방은 못 산다. 우리는 수도권 때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25년 동안 계속 규제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도권 규제라는 것 자체가 지방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 규제를 해서 수도권의 어떤 성장을 억제하고 인구 집중을 막는다고 그랬는데 82년부터 해서 인구가 2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결국은 수도권의 집중 억제도 안 되더라는 거죠. 결국 실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 국세 수입이니 또 부담금이니 여러 가지 준조세니 다 합해서 우리나라 총 수입의 7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거두어서 지방 지원을 위해서 지금 재정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도권을 계속적으로 억압을 하게 되면 수도권 성장을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방은 그야말로 균형 발전에 반하는 정책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중요하게 우선 균형 발전을 하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은 각 지역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전제로 또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나라도 동일하게 발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발전하고 있는 나라도 없고요. 지역 간 격차는 소득 격차와 마찬가지로 시장 경제 원리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99%는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1% 정도로 생산이나 고용 면에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제조 생산량의 60%, 인력 고용의 90%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특히 경기도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운데 30%, 3만 8천 개의 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전체적인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와 매출을 따져보면 첨단 기술 등을 보유한 핵심 중소기업들이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 성장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바로 2중 3중의 중복 규제로 공장 증설 하나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 성장과 관련해서 홍기화 경기 중소기업 지원센터 대표이사를 만나보자. 다른 지역보다 더 많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그만 이제 공장의 증설이라든가 또 공장의 어떤 이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품목이 있었을 때 그런 그 공장을 또 새로 만든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의 모든 것이 규제, 공장 총량제라든가 또 수도권 정비법 규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연관되기 때문에 이래서 걸리고 저래서 걸리고 외국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지방 정부들이 비슷한 그런 그 조건의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을 하고 유치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많은 기업들이 다 경기도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학교, 병원, 그다음에 은행, 금융, 세무서 관계, 금융 관계 모든 부분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너무 집중돼서 문제점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그 기업들이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외투 기업들이 경기도에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수도권에 관한 그런 경쟁력이 싱가포르나 두바이나 핀란드나 룩셈부르크나 이런 나라의 규제하고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그렇게 좀 비교를 해서 우리가 글로벌화된 어떤 수준으로 규제를 혁파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촉발된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각국 정부마다 초강수의 금융 위기 조치를 내놓고 있음에도 연일 환율과 주가가 요동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말 수도권에서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한 데 이어서 지난 10월 30일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축과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의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기업들의 막힌 투자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세계 경제 위기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 양금승 규제개혁 팀장의 말을 들어보자. 지방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그 뭐 지도권 지방을 완전히 꽁꽁 얼어붙고 수도권만 배 터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도권 규제 때문에 묶여있는 규제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한 26개사가 22조 4천억 정도가 현재 투자가 묶여있거든요. 이걸 좀 풀어줘서 경기 활성에 좀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는 평당, 무료공단 같은 경우에 한 평방미터당 아마 괜찮은 입지는 2천만 원 이상 호가를 하고 있고, 또 인천인 경우에도 평당 500만 원, 6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땅값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입지를 원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땅값은 오르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임금도 오르게 되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겪었던 그런 사례를 비슷하게 그렇지 않겠냐,
수도권 규제를 풀어도 외국인 투자라든가 국내 투자 살아나지 않고 이게 가장 큰 무서운 거죠. 수도권 규제도 풀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살려내고 또 지방의 투자 여건을 대폭 강화해서 지방의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정경련 제한한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돼서 낙후 지역 개발이 촉진돼서 실질적으로 수도권 이전에 효과가 있고 수도권 규제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수도권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업 활동이나 주민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공장을 설립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공장은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증설 한도를 확대하여 수도권이 지식기반 산업 중심의 특성화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해 우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를 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예상하고 이를 달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이 지역 간 경쟁 구도가 아닌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두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가정에서 한 달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고지서가 전국 최초로 안산에서 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지서뿐만이 아니라 이 북극의 빙하가 얼마나 녹았는지를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에도 알찬 경기도의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